안녕하세요. 재미한국학교 동단부 지역협의회 회장 김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벌써 제19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 대회는 총 13명의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자신만의 꿈을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가족분들도 아마 굉장히 떨리실 텐데요. 마음속으로 힘껏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고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들 텐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당당히 말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꿈을 정말 듣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학교 교장 선생님, 담당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힘들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임원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사 때마다 항상 뒤에서 먼저 와주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같이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섬기는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담임 목사님이신 안성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손혜순 교관 선생님, 그리고 또 영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진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떨릴 텐데요. 첫 번째 학생이 내과의 신인당은 한국학교에 전다열 학생이 나와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에 심은 나무 한국학교 전다열입니다. 여러분, 중2병의 딸과 갱년기의 엄마가 싸울 때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될 것 같죠? 저는 마음이 마구 흔들리는 중2라는 병을 갖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와 저의 빅 매치를 보며 너도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는 거란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그 뜻은 감정과 정서가 크게 변하면서 반항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꿈은 반항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격려와 자신감을 주며 역사와 문화를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치열한 학교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저의 뛰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선생님을 보며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공부하기도 힘든데 학교 친구들로부터 오는 나쁜 괴롭힘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선생님은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반항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소수의 다른 민족 학생들에게는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다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역사적 교훈과 문화를 통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또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칭찬을 통해 학생들이 더 큰 세상에 나가서 자신에 대해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뉴욕의 한 의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가데스만 교수님이 남편의 유언과 자녀들의 지지로 학교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여 학생들이 학비 없이 의대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처럼 큰 기부금을 줄 순 없지만 저의 사랑과 더 커질 인내와 격려로 자신감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새가 알에서 나와 하늘에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려는 저와 중2병을 겪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떨렸을 텐데, 네, 그래도 힘들지 않고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현이 친구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힘든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정말 오아시스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꿈과 희망을 책임지는 내내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요. 발표할 텐데 내과의 신문 한국학교 학생입니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의 시문남은 한국학교 조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넌 꿈이 뭐니? 아니면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꿈에 대한 질문을 많은 어른들과 가족들에게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바뀌듯 저의 꿈도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유명한 예술가도 되고 싶고 누군가 길을 즐겁게 해주는 영상 편집가, 얼굴을 성형수술만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교정치과 의사 등등 이런 많고 많은 꿈들 중에서 저희 마음에 들어온 2024년도에 새로운 꿈은 바로 이치원 선생님입니다. 이전 꿈들보다 이치원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더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수도 있는데 왜 굳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냐고 생각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 말대꾸가 심한 초등학교 아이들, 사춘기가 시작되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중학생들, 성적과 대학 진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취업의 만막함이 큰 대학생들도 다 유치원 시절이 있었겠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발을 내디며 시작하는 사회생활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말과 행동을 가르치고 아이의 꿈과 희망을 품어주며 아이들에게 빛나는 미래를 확신시켜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책임감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어린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걱정 없이 해맑은 모습으로 별거 아닌 것에 신기해하며 기뻐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함께 웃으며 마음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멋진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귀와 입이 열리도록 재미있게 동요 부르기, 아이들의 창의성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로 미술 놀이하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 몸으로 놀이하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라 유치원 교사가 저의 작성에 가장 잘 맞고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입니다. 이 시간 아이들의 올바른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 발달을 잘 해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에 전 지금부터 많은 교육 서적들과 심리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서 경험을 가르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을 가장 기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도 3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장 그 사회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저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 친구가
꿈과 희망을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네네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권재영 학생인데 지금 학교에서 일주일 갔다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평화를 전하는 다국어 통역사 김호세 학생이 네, 발표해 주겠습니다. 김호세 학생, 베트남 한글학부 학생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는 한국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만 한국인입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한국 전쟁을 피해 멕시코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멕시코에서 나고 자라 이제 미국에 사는 저는 한국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낯설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부모님의 희생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는 저에게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저에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전혀 한국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연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한국어는 어려웠습니다.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듬더듬 읽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처럼 세상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저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할 수 있으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같이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한국어를 시작할 때 더듬더듬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다음에 통역사 김호세라고 우리가 어디에서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마음을 전하는 가수 베델 한국학교 네, 김예령 학생입니다. 네. 자, 심사위원님들 준비가 되셨나요? 발표해도 될까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한국학교에 다니는 김예령입니다. 제 꿈은 가수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노래를 듣고 부르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도 부르고 학교에서도 부르고 교회에서도 부르고 어디서든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주었고 동요대회에 나가 상을 타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어느 날 엄마는 저에게 가수의 종류에는 대중가수도 있지만 CCM 가수도 있다며 CCM 가수가 되어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CCM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 전달하면 훨씬 더 마음속 깊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부르는 노래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부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불안하고 시끄러워요. 저는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르는 따뜻한 사랑의 노래로 힘들고 지쳐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의 노래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저는 많이 기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저 노래를 좋아해 가수가 되고 싶은 어린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 꿈을 키워나가 좋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좀 더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는 좋은 가수가 되어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도 주고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적으로 평화를 이루는데도 사용되는 그 멋진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령 친구 응원합니다. 다음은요. 행복을 쌓아드려요. 세안한국학교의 정유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마이크. 안녕하세요. 세안한국학교에 다니는 정유나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롭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가끔 다투기도 하고 울며 내 생각을 소리쳐 표현하기도 하지만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해결하여 사이가 원만해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다툼이 없는 편안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여 커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읽거나 쓰는 데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쓰다가도 그 조각들을 연결하여 읽으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면 재밌는, 즉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는 쓰는 재미도 읽는 재미도 좋습니다. 혹시 커서 뭐가 되지? 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야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는 경찰도 오케이, 맛있는 음식을 뚝딱 하고 만들어낸 요리사도 당연하죠.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고쳐주는 의사도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작가들의 글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떨 땐 그 메시지가 교훈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작가의 전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건선징악은 이야기의 주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제가 쓴 The Agreement of Disagreements도 그런데요. 욕심 많고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나탈리와 정의로운 제임스가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해결해가면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지만
결국 제임스는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탈리는 잘못을 반성하며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쓸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평화롭게 잘 해결되는 것이 제 글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쓸 수 있지만 훈훈한 마무리로 읽는 사람을 흐뭇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쓴 글을 통해 그리 기쁨은 웃고 슬픔은 울고 화가 나면 잠시 멈추기도 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글의 능력이 신기하면서도 또 글을 쓴 제 자신을 뿌듯하게 해줍니다. 평화, 또 사실 평화로움이라는 한 가지의 감정입니다. 영어로는 inner peace라고 하는데요. 학교나 회사에서 짜증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쓴 책을 펼쳐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느낀 독자가 있다면 저는 작가로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 글을 읽고 희망을 얻는 아이들을 위한 글도 써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 내 책을 읽는 시간이라면 저는 그 아이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쓴 글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들이 읽으며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다 꿈을 꾸셨죠. 우리 친구들처럼 작가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또 대통령도 되고 싶고 이런 모두의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신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고 또한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다부지게 이 꿈을 잘 뭐라 그럴까요? 잘 소화를 해서 내 걸로 만든다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작가나 또한 가수 또한 의사 선생님 모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윤혜나 학생이 세계게임 시나리오계의 대표자 윤혜나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라임스 한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미스 한글학교 다니고 있는 윤혜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꿈이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관심이 달라지면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책과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책을 펼치면 고민이 있어도 다 잊고 책 속의 캐릭터가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책을 덮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편해지고 생각도 기록이 됐어요. 제가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과도 내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차를 좋아하는 남동생에게도 기차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들어 싫어하는 버섯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역할극하면서 이야기의 마법을 느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작가도 되고 싶었지만 제 상상 속 이야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소개해줬는데 그 게임에서는 제가 상상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사막을 지나 아름다운 꽃밭에서 아름다운 유리상을 지어 살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게임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소소한 일들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래에게는 게임은 소통의 통로가 돼요.
얼마 전 친구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중학생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위로의 이야기와 사건이 가득한 게임에서 다양한 친구를 만나 아픔과 생각을 공유하며 잠시 힘든 일을 까먹을 수 있는 게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도피해서 게임에 몰입되며 중독된다는 걱정도 있겠지만 저는 적정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잠시 바쁜 생각을 떨쳐내며 새로운 생각과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게임 테라피, 힐링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사람 마음에게 평화를 찾아준다면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금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코딩 수업 들으면서 제 꿈이 더 확실해져요. 아직은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있지만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 창의적인 이야기를 친구들과 기쁜 모습을 볼 때 너무 뿌듯해요. 자극적인 게임이 아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찾아주는 게임 개발자 겸 게임 시나리오 작가 윤혜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도 다 우리 친구들 용기 있고 성공한 것이라도 그 꿈을 이룰 것이라도 믿습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네, 다음은요. 내 꿈은 뉴스 전도사와 구강외과 의사 성리는 한국학교의 안성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섬기는 한글학교 6학년 안성은입니다. 저의 꿈은 첫 번째는 이스 전도사님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구강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스 전도사님의 도움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와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말다툼을 할 때면 제 말이 옳은 것 같고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티네이저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외롭습니다. 저는 커서 티네이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제 삶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불안했고 또 진실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스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유스 전도사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유스 전도사님이 된다면 주중에는 구강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구강외과 의사는 입 안과 얼굴을 수술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암이나 총에 맞았을 때 얼굴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치료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치료를 통해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그분들에게 건강과 평화를 다시 찾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스 전도사님이 돼서
이스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는 제 삶이 되기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또한 다치고 어려움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멋진 전도사님과 분화국가 의사라는 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겉과 속이 따뜻한 피부과 의사 애틀랜타 한국학교 최준서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피부과 의사가 되어 여드름이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와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드름이 코 주변에 집중적으로 나서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이 여드름 때문에 어쩔 땐 학교 가기가 싫을 때도 있었지만 제 빨간 코를 보면 친구들은 놀리기도 합니다. 빨간 코를 가리기 위해 반창고도 붙이고 갈 때도 있었지만 반창고는 가리기보다 친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가져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작은 문제도 보이지만 저에게 큰 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여드름 치료 정보 찾아보다가 저에게 심각한 상태가 찾아봐서 얼굴 전체에 여드름과 생긴 얼굴 전체에 여드름과 온몸에 생긴 붉은 반점과 상처가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열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겨울엔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 피부염이 생겨서 고생했습니다. 간지럽다고 긁다가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굳어 딱지가 생겨버린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겉에 보이는 피부는 저에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가끔은 남들 앞에 서기가 두렵거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료해주도 결심했습니다. 흔히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호감을 나타냅니다. 적어도 피부병 때문에 불안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떳떳이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도움으로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넘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강화하여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제대로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다치고 약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친절한 의사. 사람들이 당당히 거울 앞에 설 수 있게 돕는 마음이 따뜻한 피부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우리 준서 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주말로 외모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힘든 학생들에게 또한 겉으로도 예쁘지만 안으로도 따뜻한 그런 멋진 피부과 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10번째고요. 평화를 품은 수학과 의사 김연지 학생입니다. 세안한국학교입니다. 제 꿈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되더라도
모든 고통받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어른들의 욕심과 미움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부모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들, 어른들 때문에 이용당하는 아이들 등 더 많은 이유로 아이들이 희생당합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고 건강하고 사랑받으며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하며 자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꿈을 가질 겁니다. 세상에서 어른들의 욕심과 미움 때문에 어른들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고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노력했다면 우리가 모두 우리의 미래가 더 예쁠 겁니다. 전 이 예쁘고 좋은 미래에서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을 도우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네, 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반성하고요. 저희들 우리 친구가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우리 학생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멋진 의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세계적인 가수 오채송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베델 한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한국학교에 다니는 11살 5학년 오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나요? 혹시 평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내가 바라는 평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하셔서 내가 바라는 평화는 뭐지? 나는 언제 평화를 느끼지? 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음악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몇 번 무대에 올라가 춤추고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로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음악이 가진 힘을 보며 저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전쟁도 없고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곳이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은 많이 평화롭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청소년들 시기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기에 어떤 메시지를 접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수가 되어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불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평화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충전이 필요한 사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많지만 나의 꿈을 위해 꾸준히 계속 노력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음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가수 최송 친구를 그려보면서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좀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준비되었죠? 다음 친구는, 다음 꺼주세요. 12번째인가요? 작가의 꿈, 장하는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CBC 연합한국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한국학교 6학년 장한이입니다. 저는 4학년 때 친구가 글 쓰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이야기를 쓰고 친구를 도와줬지만 저에게는 글쓰기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에 오면 방으로 가서 긴 책을 읽곤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밥을 먹는 것도 학교 시간에 늦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있고 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독서 숙제가 싫어했다고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수학 숙제를 싫어했지만 독서 숙제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등학생 때는 독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하는 학교 독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양한 책을 읽고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 글쓰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때는 많은 책을 읽으며 경험을 쌓고 성인이 되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여행은 글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독서를 할 때마다 항상 작가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독서를 통해 기쁨, 슬픔, 분노, 놀라움 등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속에 감정이 오래도록 남아 작가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독자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작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정현 학생이 내가 만들고 싶은 평화 섬기는 한국학교 학생입니다. 우리 마지막 친구인데요. 우리 권재영 친구는 아직 안 왔죠. 마지막 학생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기다려준다고 격려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기는 한국학교 8학년 정현이입니다. 미래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직업은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커서 뭘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은 보통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찌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한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우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아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떨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것을 잘 알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법학생이 변호사가 되려면 먼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후 조지아주 변호사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면 이런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러면은 예일 같은 좋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험들 할 때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나는 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보통 돈과 힘이 없어서 그래서 변호사를 못 사요.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람을 도우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거 죄는 용서됐다고 변호해 주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위해 증거를 잘 쓰고 그리고 당당하게 죄가 없다고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찾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 억울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찾으러 올 때 내가 변호로만 아니고 그리고 전도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격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요. 우리 권대영 친구가 모여서 12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심사를 하는 동안요. 저희 간단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로 교사 연수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연수회인데요. 이때 오시는 강사님이 마커 피퍼슨 교수님이시고 하버드대학교의 동양 역사학을 전공하였고요. 프리엄 경영대학교에서 30년 이상 한국사 강의를 했으며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시는 관계자 선생님들 학교에 꼭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우리 진정한 경쟁을 뚫고 각 학교에서도 경쟁 뚫고 오늘도 동묘부르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동묘대회를 다 열고 또 그 동묘대회에서 학교에서 뽑힌 친구들이 5월 4일 날이죠. 우리 동남부 대회 주최로 동묘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아름다운 동요를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심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꿈을 발표할 때 지금 마음 너무 편하시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다 끝났으니까 너무 후련하시죠? 네, 후련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이미도 이 앞에 나와서 나의 꿈을 말하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렵게 자기의 꿈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친구들의 이미도
성공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발표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주세요. 여기 꿈을 들어보니까 작가도 있고 가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 꿈들이 가다가 아마 우리 엄마 아빠들도 다 느끼고 선생님들도 느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그 꿈이 되게 막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미들스쿨 가서 조금 작아지고 하이스쿨 가서 또 작아지고 대학교 가서 이거는 아니야. 어렸을 때는 그냥 꿈에 불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목표만 세운다면 이 꿈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발표했던 모든 꿈들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꿈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서는 한 명의 1등상을 꽂고 참가자 학생들은 모두가 다 상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르는 이 용기가 너무 우리 친구들에게 크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좀 심사평을 듣기 전에요. 우리 애틀랜타 교육 원장님이신 최흥유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틀랜타 교육 반갑습니다. 네, 애틀랜타 교육원의 교육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최흥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말하기 대회 우리 학생들 한글학교 말하기 대회는 처음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 학생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일단 말도 너무 잘하는데 그 원고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희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이 제 자신이 저 나이 때 저걸 할 수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신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오늘 학생 중에 또 이제 호세 학생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한글 부모님한테 한국어를 안 배운 상태에서도 저렇게 혼자서 연습을 해서 한글 학교 다녀서 저렇게 한글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요. 좋은 결과에 있어서 저희 동남부에서 1등한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도 꼭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우리 동남부 한글 학교를 많이 후원해 주실 거죠? 네. 이제 지금요 홍성구 심사위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했던 것을 심사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4번째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좀 느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고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발표하셨던 전다열 학생, 여러분 중2병과
중2병의 딸과 갱년기 엄마가 싸울 때 누가 이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도입부는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고요. 그 기사를 쓸 때는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라고 해서요. 그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게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글로 쓰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말하기 대회의 원고가 기사체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이끌어내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방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표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거 말하기 대회니까요. 발표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말할 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음악도 템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말을 너무 빨리 한다거나 말을 너무 느리게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면에서 아주 발음도 정확하고 말을 속도가 참 좋았던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학생이 누구냐면 정유나 학생하고 김예령 학생. 가수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예, 가수 해도 될 것 같아요. 발음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부분은 침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하기 대회니까 쩝쩝하는 소리가 자꾸 나면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고 듣는 사람들이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떨리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요. 숨이 차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올라올 때 그냥 무작정 올라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문장이 막 생각이 나죠. 앞부분이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어요. 자꾸 떨려요. 말소리가 작아지고 호흡이 짧아지면서 숨이 막 떨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처음에 나와서 심호흡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호흡을. 그리고 가능하면 배로 숨 쉬세요. 가슴으로 숨 쉬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한 학생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진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너무 읽기만 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반성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원고를 쓰실 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함이에요. 내 경험이 담겨져 있는가. 솔직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러면 설득력이 자연히 생겨요. 왜냐하면 솔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짓말 한다거나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문장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전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다음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발표해 주신 글들 중에 그런 솔직함이 느껴지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대사 한 명. 윤혜나 학생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위 학생은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부의 주최 제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3일 3월 16일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부의 회장 김대상. 네, 대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 모두